네, 전화 연결 먼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장 상황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잭슨홀 경계 심리 같은 부분들이 좀 유입이 되면서 좀 경계 심리가 많이 짙어진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잭슨홀 미팅 이후에 이제 들어서야 이제 뭐 정책이, 국내외 정책에 관련된 그런 지수 방향성에 대해서 좀 결정이 될 거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잭슨홀 미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회의의 주제가 노동시장의 전환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지난번에 이제 5월, 6월 달에 고용이 대폭 하향 조정이 되면서 그동안 이제 통계 작성에 대한 여건 변화에 따라서 신뢰도가 하락했다는 그런 좀 분석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제 지표의 산정 방식을 재점검하는 논의가 좀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 또 이에 기반해서 파월 의장이 그동안 이제 연준이 이제 그동안 고수를 해왔던 고용 기반한 이제 물가 목표제에 대해서 연준 정책에 대한 금리 산정 방식에 대한 그 정책을 좀 재설정할 수 있다는 그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게 팬데믹 이전에 이제 물가가 너무 낮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제 도입이 되었었던 건데,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수 있을 만한 시차를 좀 두고 이제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용과 실업률과 거의 동행하게 이제 기준금리 결정을 했는데, 이미 이제 팬데믹은 끝났고, 뭐 그동안 이제 물가가 많이 급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팬데믹 이후에 이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서 좀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시장은 오늘 밤 11시쯤 예정되어 있는 파월 의장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낙에 좀 신중한 발언이 나올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전망인 것 같은데 9월 금리와 관련돼서 힌트를 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어저께 나온 의사록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새롭게 지명한 이제 미란 위원장이 합류를 했고, 그러니까 리사쿡 이사가 교체되는 등 이제 연준의 인사가 구성이 좀 변화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 7월 고용보고서의 쇼크 이전 회의였기 때문에 이제 과거 데이터였다는 좀 인식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좀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 금리 동결을 지지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금리 인하 의지와는 좀 별개로 좀 시장에서는 물가 지표 발표 이후로 그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의견 합치를 지금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9월 FOMC 이전에 9월 초에 나올 고용 지표, 그다음에 CPI 지표까지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아마 파월 의장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좀 고용과 물가를 중시하겠다는 그런 원론적인 발언에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의 시장 흐름을 보면 이미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그 기대감을 반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들이 불안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금리가 동결된다면 시장에 파장이 좀 있겠죠? 네,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9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7월 CPI 결과가 이제 헤드라인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 또 상품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도 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관세 인상이 물가에 전가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처음에는 해석이 됐었는데, 그 세부 항목들을 좀 보게 되시면은 근원 CPI가 일단 상승을 했고, 그 안에서도 이제 서비스 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 물가라는 거는 이제 결국 임금 상승률이나 이제 좀 유통 과정에서 붙는 그 물가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그 다음에 발표됐었던 PPI 지표가 좀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를 했기 때문에 아직 이제 관세 여파가 좀 이제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2분기의 그 미국 GDP 결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3%로 이제 1분기 역성장을 탈피를 했고, 또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수익 감소나 이제 무역 적자폭 축소에 좀 크게 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의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 이제 한국 수출이 조금 더
그래서 지금보다 이제 8월, 9월 지표 같은 경우는 좀 둔화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미국 GDP 성장률 내에서 민간 투자는 오히려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 상반기 내내 강했던 선제적 수요의 둔화 가능성과 맞물려서 좀 그동안 선반영됐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되돌림이 되는 건 불가피하겠다. 그래서 9월까지도 좀 지수 방향성을 이제 좀 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과 하우스에서는 9월 금리가 동결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에 조금 무게를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잭슨홀 미팅 이후에 FOMC까지 이어지는 그 구간 속에서도 우리는 변동에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시장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네. 당초에 좀 7월 초부터 이제 그런 관세 협상 관련된 노이즈들이 조금 작용을 했었는데, 어쨌든 7월 말에 한미 관세 협상이 뭐 이제 잘 타결이 되었고, 또 이제 미중 관세가 또 추가적으로 90일 연장이 되면서 이런 관련된 관세 협상 관련된 이슈는 양호하게 소화했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뭐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품목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고, 아직 그 협상된 내용에 대해서 좀 모호하거나 입법이 실제로 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아직 대외 변수로 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7월 31일에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8월 1일에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좀 과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뭐 대외 변수로는 이제 미국의 캐나다 관세 상향 을 비롯을 해가지고 이제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 고율의 상호 관세 부과가 시작이 됐었기 때문에 좀 이런 아시아 주요 증시가 좀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아시아 증시,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증시, 뭐 일본, 대만, 중국, 그다음에 뭐 베트남까지도 이제 좀 최근에 연고점을 좀 경신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8월 들어서 한국 증시의 하락이 좀 두드러진 이유는 대외 요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내적 요인으로 그 대주주 요건 강화라는 그 세제 개편안 공개 내용이 이제 좀 코스닥 중심으로 차익 실현을 자극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이 어쨌든 중립적인 이벤트로 지나가게 된다면 9월 17일에서 18일 FOMC 예정이 되어 있고, 또 그 직후에 이제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로 위험 회피 심리가 좀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내적으로는 또 9월 정기국회 이후에 정책 모멘텀이 또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9월까지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달과 마찬가지로 이제 강한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좀 가장 대외 변수와 무관하다고 좀 생각이 되는 내수주들, 그러니까 뭐 중국 인바운드라든지 이제 중국 정책 쪽과 관련된 주들을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호텔, 카지노라든지 아니면 엔터 미디어 이쪽에 조금 노이즈가 가장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이 끝나더라도 FOMC 또 국내장에서는 정책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9월 역시 좀 박스권에 갇혀서 부진한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전략 말씀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연 다올투자증권 연구원과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